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이번 내용은 미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의 약간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미 연준 파월이 항상 늦고 틀리다 라고 트럼프가 지적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빨리 파월 연준 의장이 물러나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은요, 다 이유가 있는데,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7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요 시점에 맞춰가지고 좀 금리 인하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임, 임기 만료 아니면 정치적 압박 이 중에 하나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데요. 여기에서 이제 베센트가 경고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불안전성이 좀 많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파월이 만약에 그만두게 됐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변동성과 그리고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와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은 좀 보여주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는 배경은 뭐 다 이유가 있죠. 뒤에 가서 5월달, 6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관세에 있는 관세 비용이 실질적으로 CPI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게 되고 경기 둔화가 좀 더 이제 뭐가 되었던 간에 낮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부분을 좀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추가적인 추진력을 좀 얻고자 하는데 그게 파월이 생각보다 이제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자기에 있는 이제 인지도나 지지율이 좀 많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트럼프와 중국 간에 이제 관세 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뭐 참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참석을 둘 다 했었을 경우에는 아마도 관세성 협상에 따른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.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다라는 건 독일이 이제 확실하게 돈을 막 뿌리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엄밀히 이 22 쪽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돈을 좀 풀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한국은 이제 동결을 했던 이유는 미국 간에 있는 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하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금리 격차가 만약에 더 벌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환율의 이제 민감도를 또 가중을 두고 연기금이 이때까지 커버리지를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측면도 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. 올해 1분기 주요 10개 거래소가 거래량이 16.3%나 감소를 보여주었고 여기서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게 구호비가 유일했다라고 합니다. 대부분 이 거래소가 1.8에서 34% 수준의 거래량 감소가 이루어졌던 배경은 제가 보기에도 아마도 민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인기도가 점진적으로 많이 감소를 하면서 그 영향을 좀 많이 직격탄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우측의 데이터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되면서 또 1분기 부분에 민코인의 거래 빈도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이번에 좀 그런 영향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데이터상으로도 조금은 보여지기도 했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알트코인의 분위기가 좀 더 유턴이 되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?
디파이의 TVL이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좀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보여지지 않는다. 그래서 이제 민코인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솔라나인데, 솔라나의 신규 거버넌스 투표 시스템 제한이 4월 18일 기준점으로 이제 제한이 올라왔는데, 과연 이게 이제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제한 내용을 좀 본다라고 하면 최종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1.5%에 도달하는 게 목표이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있는 목표치를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좀 맞춰가지고 가격의 안정권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.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의 비슷한 환물 솔루션 리펀드 프로토콜을 출시를 했다고 하던데, 이 리펀드 프로토콜 부분은 이제 환불 시스템을 가능하게끔 기능을 추가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ICO 거래가 478만 이더를 매도를 했다라는 점이 이더리움 부분에 따른 또 기대감에 좀 한풀 꺾이게 만들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솔라나도 어느 정도 회복을 좀 보여주다가 좀 잠시 주춤을 보여주고 있고, 이더리움도 이제 좀 많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가 되었던 간에 내가 알트코인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저는 하더라도 제가 분석했었을 때는 이더나 솔라나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폼이 나와야지만 내 알트코인에 기회가 오는 것이지, 솔라나와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왜 그러냐면 TVL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건 굳이 여기 코인파에서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하고 거의 일치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ETF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여전히 IBT에서는 좀 사주고 있지만 나머지 쪽에서 사주는 총량이 매우 많이 좀 부족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 부분에 따른 유출 부분도 계속 그레스케일 쪽에서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아쉽고, 오히려 계속 순매도의 비중 편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개선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기도 했었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스틴 선은 또 어그로를 잘 끌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 매도 계획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. 우리 이제 창펑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BNB를 민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좀 창펑이 형이 감옥 갔다 오고 나서 좀 머리가 멍청해진 거 아닌가 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게, 약간 밈은 이런 형태로 밈을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니고요. 다른 패턴으로 어그로를 좀 끌어가지고 사업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는 배경으로 가야 되는데, 이런 점이 좀 창펑이 형이 잘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 부분에 관련되어져 있는 지표와 그 다음에 롱텀 홀더 부분에 있는 지표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.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에 따른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 프라이스 가격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옛날 때부터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채굴자들에 있는 매도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가미를 하다가 좀 멈춰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게 과연 이제 멈춘 건지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롱텀 홀더들도 이제 계속 비중을 확대했던 때가 23시즌하고 24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25시즌에 좀 회복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 회복세가 진정 회복세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22년도 때도 회복하다가 죽고 했던 패턴이 나오면서 프라이스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약간 유의미한 회복 패턴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, 기존에 있었던 이 회복 추이에 있는 서플라이 공급 비중이 그러니까 전년 분기 대비보다는
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좀 유의미한 부분이 된다. 왜 그러냐면 22년도에만 보셔도 알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여져 있습니까? 기존에 있었던 비중이 훨씬 더 낮게 있었지만 그게 22년도 10월 달부터 돌파가 나오면서 가격은 무너졌지만 훨씬 더 추세적으로 더 좋았던 패턴을 볼 수가 있었죠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었던 이 유턴 패턴만 보고 그냥 지표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혀에다가 침만 묻히는 경향성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좀 잘못된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유의미한 부분은 여전히 공급 비중이 높아지는 패턴이 나와주는 게 나와야 진정 앞으로 추세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겠거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, 이게 박스권으로 갇힐지 앉을지는 이 데이터 하나로 표현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전히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해도 여전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구간대를 누가 더 잘 참고 잘 인내하고 그 다음에 있는 전략을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즌에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수익률이 달라진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. 과연 여러분들은 전자에 해당을 할 것인지 후자에 해당을 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.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도 급등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. 커뮤니티에다가도 글을 꼭 남기기도 했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때까지는 계속해서 알트코인의 급등과 급락을 하는 그런 교차되는 알트코인들이 몇 개가 특징적으로 많이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5월 달에 있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전환 패턴세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좀 5월 달도 애매모호한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힌트는 아무래도 환율과 그 다음에 금리에 있는 동향 위치에 따라서 아마도 비트코인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